저는 사실은 원주에서 먼저 활동을 했고요. 원주에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캘리그라피를 한 12년 전에 처음 접하게 됐어요. 캘리그라피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12년 전에 저한테 좀 심적으로 좀 힘듦이 있었는데 진짜 많이 좀 약간 우울증도 왔었고 그때.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끄적끄적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 그리고 그다음에 뭐 끄적끄적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순수 미술을 전공하지는 않고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가는 방향이랑 좀 달라서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계기가 돼서 캘리를 한번 우연찮게 접하게 된 기회가 있었어요. 서울에 갔다가 친구들 이제 같이 했던 친구들을 만났는데 제 마음이 힘들어서인지 이 캘리라는 글씨가 정말 저한테 금방 이렇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자유롭게 쓰면서 글씨 안에 감정을 넣는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는 조금 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이제 그림을 좋아하다 보니까 같이 접목을 하니까 너무 재미있었던 거예요. 정말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10몇 년 전에는 원주에 캘리나 일상 스케치나 전혀 없었어요. 강좌도 없었고 뭐 배울 수 있는 그게 없었는데 가끔씩 서울에 가서 하면서 좀 더 배우고 싶다 해서 이제 기관에 가서 조금 더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이제 그때는 이런 캘리라는 게 다들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안서를 들고 일단은 도서관이나 문화관이나 찾아갔었어요. 근데 좀 홀대했었죠. 캘리를 이제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게 뭐지? 그래서 문화관에 갔는데 캘리그라피라는 이름에 좀 거부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먹으로 쓰는 글씨인데 충분히 우리 한글이랑 접목해서 배워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홀대를 하시면서 없었던 거라 좀 거부감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몇 군데를 다니면서 이제 넣었어요. 제안서를. 그랬더니 한 군데에서 그럼 한번 시작해보겠다 해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10년 지난 후에 이렇게 많이 좋아들 하시고 너무 뿌듯하죠. 사실은 처음에 이제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현재는 원주의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지금 8년째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더 나이가 젊었을 때는 학교 수업 하면서 아이들 진로 적성이나 방과후 수업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글씨가 그림이 돼? 글씨에다 감정을 넣을 수 있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사실 이제 저도 많이 배웠고 아이들한테 아이들의 감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드로잉을 같이 접목을 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효과가 있겠구나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또 재능을 발휘해서 그림을 조금 넣었더니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언제부터인가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여행에 갔다 온 모습들을 드로잉을 좀 남겨보자. 그래서 사실은 캘리그라피랑 어반 드로잉을 둘을 떼어놓고는 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처럼 이게 좋아서 이게 좋아 이게 아니라 같이 함으로써 그 효과가 더 그게 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는 용어를 잠깐 말씀드리면 감성이 담긴 글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어반 드로잉 힐링 스케치는 어반이라는 게 딱히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상을 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이거를 그냥 두 개를 합쳐서 얘기를 하자면 일상의 그림 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필명은 하람을 쓰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의 하람을 쓰고 있는 홍은경이라고 합니다. 캘리그라피는 일단 용어를 설명드리면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감성이 담긴 아름다운 글씨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아시는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그 프랑스를 가서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글로 써드렸는데 그게 완전히 굉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내가 레빈이야 그러면은 레빈을 우리나라 글씨로 레빈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지금 한류가 또 엄청 대단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더니 한글을 또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한글의 글씨가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 글씨를 숙묵화도 그렇지만은, 신이 그린 그림 같대요. 그러니까 신이 쓴 글씨처럼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저도 이걸 계속 쓰면서 정말 세종대왕님이 정말 위대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우리나라 글씨가 이렇게 이뻤구나, 이렇게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크기나 굵기나 뭐 길이나 피락을 주면서 무궁무진하게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는 글씨라는 거를 저도 새삼 느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정말 재밌다. 내가 알고 있던 한글이 아니구나.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꿀팁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정도? 사실은 모든 거를 배우는 데 있어서 정도는 반복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 손으로 써야 되는 거고 눈으로 익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지름길이다 이런 건 없고 일단 연습 정도인데, 근데 사실은 지금은 제가 어르신들 수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어린 아이들 수업을 하다가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어른들 수업을 하는데 40년, 50년, 60년씩을 글씨를 다 쓰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글씨를 바꾼다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면서 이제 오세요. 이 글씨를, 난 되게 멋지게 그리고 싶고 되게 멋지게 하고 싶은데 내 글씨체를 변형이 안 돼. 이렇게 오시는데 사실 성격 바꾸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글씨도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지금 사실은 제 이 글씨체의 기반은, 제 일반 글씨체에서 조금 더 변화, 크기나 이런 것들을 변화를 준 거지,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몸에 다른 옷을 한번 입어본다. 내가 입지 않았던 옷들을 한번 입어봐서 느낌을 한번 내본다. 이렇게 하시면 좀 어려울까요?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다가가시면은 쉬우실 것 같고, 그리고, 지름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반복적으로 많이 보시고 또 많이 써봐야지. 눈으로만 익히시는 분들 계세요. 보시고 너무 예쁘다 하고 막 좋아하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배운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가서 내 손이 따라가서 써봐야지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느 시간이 돼야지 깨닫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돼, 난 못해 하고서는 안 오시면은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만 얻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 네. 한날 제가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제 엄마 얼굴, 내 얼굴을 한번 그려보자. 내가 가장 예뻤던 시절을 한번 그려보자 했는데, 이 어르신이 너무 예쁘게 그리셨어요. 드레스를 입고 그리셨는데, 사실 옛날에 결혼은 한복 입고 했는데 자기는 드레스 입고 결혼하는 게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이랬는데, 그러시다가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손수 막 우시는 거. 다들 너무 놀랬죠. 그리고 어르신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동그라미 그리다가 우리 엄마 너무 보고 싶어 이러시는 거예요. 네. 지금도 울컥하네요. 이분 생각하면은. 그래서 저도 또 그랬구나 우리 엄마. 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림이 단순하게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잘 그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구사하면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거지. 저도 또 한 번 그때 느꼈었거든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래서 이 어른이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셔가지고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자식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남편이랑 두 분이 계시는데, 어르신이 치매가 걸려서 낮에는 요양을 가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요 시간이 본인의 온전하게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러고서는,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이 시간을 되게 기다리세요. 제일 먼저 오세요. 그래갖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엄마가 보고 싶어 하면서 아이처럼 오셨는데, 그 순수한 마음이 너무 좀 짠하고 애틋하고, 네. 그래서 저렇게 연세가 드시고 나도 저렇게 순수하게 나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걸 또 느끼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넘기시면은 이제 저희 그림 일기인데, 그림 일기 속에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 엄마예요. 저희 엄마인데 한날 엄마가
돈가스를 너무 좋아하세요. 연세는 80이신데 돈가스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돈가스를 먹으러 갔는데 거기 옆에 여름이었나? 오디나무가 있었는데 이게 남의 거예요. 저기 담 넘어서. 근데 엄마가 갑자기 막 가지를 꺾더니만은 가지를 막 끌어당겨갖고 오디를 따드신 거예요. 엄마가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오디는 지나가다가도 먹어야 돼. 이러면서 오디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단한 그림이 아니라 정말 저는 이제 그림을 전공하긴 했지만은 안 하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네. 근데 이거를 나는 이렇게 내 삶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은데 너무 어렵죠. 처음에 너무 어렵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는 지금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올해 한 10달 했는데 저보다 정말 제가 놀래요. 야, 저 정도 감성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신다고? 저도 놀래고 있거든요. 잘 그리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처음에 그분 오셔가지고 붙잡는 법도 몰랐거든요. 조색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랬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주 재밌게 그 시간을 즐기고 있어서 저도 행복하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켈리 같은 경우에는 피랍이나 그다음에 크기나 아니면은 뭐 길이 조절 이런 게 복합이 돼서 글씨를 쓰시는 건데 여기에 구도를 무시할 수 없는 게 구도는 또 그림을 그려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된다는 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구도를 알게 돼요. 구도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색이나 사물의 관찰이 글씨를 쓰기 위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글씨든 그림이든 사물을 볼 때 관찰하면서 찍듯이 한번 보시는 훈련을 하셔라 말씀을 드려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 두 개가 같이 조합이 돼서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게 훨씬 더 멋스럽고 훨씬 더 표현이 광범위하다는 거를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시안이라던가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 같은 걸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니까 글씨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많이 해요. 경험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말이나 이럴 때는 일단은 나가서 카페나 아니면은 뭐 사물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만약에 여건이 어렵고 안 된다 그러면 영화를 많이 봐요. 책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간접 경험도 할 수 있고, 그 간접 경험이 좀 어려울 때는 직접 경험이 어려울 때는 그렇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서 영감을 받으려고 노력할 때도 있고, 자연스럽게 또 그게 나한테 또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니까 모든 게 우선순위가 이게 되더라고요. 제 일이. 물론 이제 아이도 있고 다 그런데 일단은 제 일이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영감은 뭐 딱히 이거다 할 때, 물론 그럴 때는 아주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리다 보면은 그리는 속에서 이런 글귀나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어떨 때는 글씨 따로 적어놓고 그림 따로 그려놓고 이 그림에는 이 글귀가 어울리겠어 할 때 같이 조합을 해서 완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은 지금 시작하신 거에 지치지 마시고 너무 많이 뛰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잖아요. 모든 마라톤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급히 달리지 않으신데요. 어느 정도 가다가 내가 그 페이스 조절을 잘하면서 롱런 할 수 있게 그 조절을 잘 하신다고 하시는데, 근데 일단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저랑의 기준이 되니까 왜 난 선생님처럼 안 되지? 근데 그렇잖아요. 이게 금방 되는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이것저것 배워봤지만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사람이 익힌 거랑 어느 순간엔 다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높은 산을 이렇게 오를 수 있게 될 수 있는 실력이 되시고 하는데, 지치지 않고 연세가 드셔도 가만히 있으셔도 할 수 있는 작업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병원에 한번 입원해 있을 때 이게 급성으로다가
조금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온 적이 있었는데 병원에 있을 때 너무 좋았어요. 드로잉 하나만 있으면 누워서 할 수 있어서 이거 정말 난 좋은 취미를 가졌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더 감사하게 생각한 게 그래서 어르신분들도 힘들지만 거동이 힘드셨을 때 그냥 앉아서 끄적끄적 하시다 보면은 제가 우울증을 극복했듯이 어르신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짐승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을 위해서 이름을 남긴다. 뭐 거대하게 하자면 그건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저의 이야기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내는 게 저도 제 꿈이자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발걸음이기도 해요. 어르신분들의 각자의 이야기들, 내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남기고 저처럼 이렇게 드로잉북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글이랑 그림을 넣어서 이제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고 또 뭔가 하나 남을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저도 하나 만들고 싶고 그리고 그림을 못 그렸었던 분들 진짜 시골에 계신 분들 찾아가면서 좀 알려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도 제 이야기들을 해서 해마다 이렇게 개인전을 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저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그림을 했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수업을 이제 아파트에 있었는데 집에 아이들이 와서 그림을 지도하고 그랬었거든요. 홈스쿨을. 그러면서 이제 제 아이한테는 사실 소홀했어요. 네. 그게 좀 미안하고 다른 친구들이 와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단계 없이 쭉 알려줬는데 내 아이는 단계 없이 이거 하다가 그렇게 된 게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한 아이는 그래서 그림을 잘했었는데 어느 순간 포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 잘못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한 아이는 지금 이제 글을 쓰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랑이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이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고맙게 많이 응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좀 피곤할 텐데 본인도 직장생활 하면서 좀 쉬고 싶을 텐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막 검색해보고 오늘 여기 가볼까 저기 가볼까 하고 그리고 또 제가 그림들을 이제 자기 이제 푸사에 올려서 자기는 제 자랑이라고 얘기하는데 뿌듯해하다고 매번 얘기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요. 고맙고 끊임없이 응원해주고 있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쩌면은 제 일에 몰두해서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족이 없었다면 제가 잘 이렇게 여유롭게 내 일에만 열중할 수 있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가족에게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